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뭐 멀리 안 가더라도 한 20년 전, 200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과거 20세기에 겪지 못했던 현상들이 왕왕 터집니다. 저는 이걸 이제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새로운 처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자주 발생할 빈도수가 가서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경험이 계속 나타난다는 게 뭐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요. 우리가 팬데믹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많은 서양의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자신들의 그 고충을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축한 공공의료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사태를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많이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막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막 나오는데 그들을 그러니까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의료 시설이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100% 공공의료로 돼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방치된 이런 우리가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의료 시스템, 공공 의료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냐? 우리가 근대 산업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소위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번에 나타난 팬데믹은 지난 100년 동안에 없었던 그런 어쨌든 간에 이런 대유행병이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발생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은 대비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별로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비책을 이렇게 우리 대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유발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우리가 거의 진도가 그러니까 한 9에 가까운 8.9인가 뭐 8.8인가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나타났는데 거기 그 원자로 시설이 3개가 어쨌든 간에 다 이게 융해되고 하여간 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확률이 동시에 3개의 원자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고. 거의 0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그 0값이라는 그 어떻게 계산한 거냐? 과거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 산업 문명의 소위 말해서 이 지식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산업 문명은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책을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이런 이제 참상을 선진국가라는 나라들에서 빚어진 이유고요. 뭐 그런 것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쭉 겪었던 것들이요. 다 그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글로벌 금위기가 딱 터졌을 때가 여러분들은 2008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일어난 것은 우리가 금융계라든가 경제학자들은 그 1년 전인 2007년 8월부터 얘기합니다. 2007년 8월 첫째 주에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가 한 20억 달러 운영의 이 펀드가 5일 만에요. 5일 만에 그러니까는 그것의 한 30% 그러니까 한 6억 달러 정도가 손실을 봅니다. 5일 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이 담당 재무 책임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10에 126년, 소위 말해서 10에 126승이요. 우주 생명이 우리가 몇십억 년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10에 126승 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0인 값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날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니까요. 투자를 할 때요. 근데 이건 일어날 확률이 완전 0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건들이 종종 우리가 자주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주 일어난다 입니다. 이거 왜 일어나는 거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했던 연결성이 강해지면서 연결성이 강해지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연결성이 그러니까 제한, 여기 만약에 한 20여 명이 있는데, 만약 3명만 연결됐다면은 제가 어떤 하나의 감염병에 걸렸을 때 나머지 2명한테만 감염시키는 대신에, 예? 그렇죠? 근데 20명이 다 연결돼 있으면은 20명 다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통합의 효과라는 어떤 하나의 장점도 있지만은 이 전염의 효과로 생기는 어떤 하나의 비용이라든가 재난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주 산불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바로 뭡니까? 기후위기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돼 있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연결돼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저는 이번에 팬데믹이 요구하는 건요. 팬데믹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번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요? 저는 그쪽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RNA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 특징은 이 변이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번에 19가 코로나 2일이 나타나려는 법이 없겠습니까요? 그렇죠? 코로나 2, 5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을 할 거냐고요. 백신 개발로 그냥 막 그거 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계속 반복해서요. 저는 이번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서양의 중심 국가들이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소위 산업 문명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도 주로 피해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냐면 중심 국가들이 그러니까 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중심 국가들도 더 이상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다른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저는 그게 바로 뭐냐? 저는 공생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게 다 구분과 분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각자 동생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네? 각자 동생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미국이나 서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외로 봉쇄를 했잖아요. 봉쇄를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저들 주변 국가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면은 차단시켜버리게 되면은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차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차단이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예? 그만큼 연결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차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연결된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이번에 WHO 이제 거기서 우리가 모두 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모두를 위한 자유. 그러니까 내 개인이 자유롭게 살려면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자유롭지 않으면 내 자유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이를 던졌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뭐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다고 합니까, 우리가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소위 말해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시켜간 결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간한테 들어와서 살 곳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팬데믹 문제 해결하려면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보장 안 해주려면 같이 죽던지. 그러니까 공생이냐 공멸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양자택일하라고 강요를 저는 하고 있다고 강요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 근대 산업 문명을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